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바꾸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나가는 인연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감정들과 경험들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묘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하면서도 때로는 그 이해의 과정에서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마치 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처럼 관계에도 항상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아래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화상통화 등 다양한 소통 수단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결이 반드시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인간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방전이나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제1장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을 바꿔보라는 간디의 말씀처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전체 모습 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변화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변화는 마치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로 인한 변화는 마치 온실 속의 식물처럼 취약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그 사람의 고유한 속도와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습관은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긴 여정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 했던가요? 어떤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감정 표현을 어려워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의 상처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그것은 과거의 불안정한 환경에 대한 대응 방식일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람의 영혼은 깊은 바다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닌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경험, 상처와 기쁨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판단과 이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가 가진 기준과 가치관으로 타인을 재단하는 것이지만 이해는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는 자주 가까운 사람들을 바꾸려 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친구들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은 종종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투영된 것일 뿐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나 필요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걱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불안이나 불완전함을 그들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구나 변화란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치 씨앗이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뚫고 나오듯이 진정한 변화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꽃을 직접 피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절한 햇빛과 물, 영양분을 제공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꽃은 자신만의 시기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피어납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인정하거나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도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이며 자신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용은 판단을 멈추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수용은 오히려 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비로소 안전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의 역설입니다. 제2장 상처를 다루는 지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꽃이 비바람을 맞듯이 우리도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은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가슴 한켠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상처는 우리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때로는 무심한 무관심으로, 때로는 배신이나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더욱 깊이 남습니다. 이는 마치 가장 밝은 빛이 가장 짙은 그림자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의 상처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한 부분입니다. 일본의 긴츠키 예술처럼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워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도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입니다.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처는 인정하고 마주해야 할 때가 있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지나가는 인연에게 받은 상처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잠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체 모습을 알지 못한 채 판단했을 수 있고 어쩌면 그들 자신의 상처나 한계가 투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이의 차가운 시선, 온라인에서 마주친 누군가의 무례한 댓글, 직장에서 스쳐 지나간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 이러한 순간적인 만남에서 받은 상처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치유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상처 입은 살이 조금씩 아물듯이 마음의 상처도 천천히 회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상처받는 것도 그것을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치유의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과 분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슬픔과 상실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용과 이해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상처 입은 식물을 특별히 보살피듯이 우리도 스스로를 더 세심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음식, 적절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동양의 정원사들은 부러진 나뭇가지를 바로 잘라내는 대신 그것을 새로운 모양으로 키워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한계와 취약성을 알게 해주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공감 능력과 이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선물일 수 있습니다. 제3장 관계의 지혜.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를 옥죄게 되고 너무 멀면 관계가 메말라갑니다. 이 미묘한 균형을 찾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관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는 서로의 세계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두 원이 만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경계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생각과 감정,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요구나 행동에 대해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관계에서는 주는 것만큼이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호의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 성장합니다.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은 결국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호흡이 되듯이 관계에서도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고갈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빠르게 깊어지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천천히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속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를 서두르거나 강요하면 오히려 그 본질을 해칠 수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때로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만큼 빨리 다가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 혹은 반대로 너무 빠르게 다가온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관계의 양상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오히려 진정한 소통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명의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디지털 관계의 특징은 즉각성과 표면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연결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발전합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면을 벗고 진실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불완전함과 취약성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완벽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진정성은 완벽함이 아닌 진실됨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는 정적인 것이 아닌 동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는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때로는 더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옅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관계는 평생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관계가 우리 삶에 주는 의미와 가치입니다. 짧은 만남이라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오랜 관계라도 때로는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자아와 성장의 여정. 내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의 격언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평생의 과제이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아 발견은 마치 고고학자가 땅을 파듯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이 우리를 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자아 성찰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은 오히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마치 손으로 빚은 도자기가 기계로 만든 것보다 더 특별한 가치를 지니듯이 우리의 불완전함과 결점도 우리를 더 독특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장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지점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대나무가 땅속에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자라나듯이 우리의 성장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선택이나 행동들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는 마치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회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화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만든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여정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 피는 꽃이 있고 저녁에 피는 꽃이 있듯이 각자는 자신만의 시기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 삶의 하이라이트일 뿐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끊임없는 알림, 소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명상, 일기쓰기, 고요한 산책과 같은 활동들은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듣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줍니다. 성장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종종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 편안한 것에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이러한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날 때 일어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을 위한 용기입니다. 제5장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인생에는 여러 번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묶여있는 대신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반드시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새로운 관점의 발견, 일상적 선택의 전환 등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관계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더욱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한 번 데친 아이가 불을 무서워하듯이 우리도 과거의 아픔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모든 관계는 독특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선택과 결정들이 모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점진적 변화의 힘은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우리는 극적인 변화나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가장 지속 가능한 변화는 천천히,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1선,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시작 과정에서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했듯이 우리의 실패도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증거이며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희망을 동반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때로는 그 희망이 아주 작은 불빛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빛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닌 현실적인 희망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치유되며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여정을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용기를 주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